이 법안,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이미 올라오는 적시에 우리가 여기서 좀 신중을 기하자는 쪽은 비애국적이고 이것을 논의에 올리자는 벌써 애국적입니다. 이게 정치 프레임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걸핏하면은 집권당 계신 분들이 뭐 친일 프레임, 아니 대통령께서 영업사원 1호지라고 하시는 판인데 우리 기업 지키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기업 기밀까지도 공개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기업의 일을 하면 됩니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되죠. 우선 저는 이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국정조사까지 이제 발의를 하고 계시는데 국회가 이렇게 기업 경영에 서슴없이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5월 10일에 네이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지분 매각 압박이 아니라는 얘기를 확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진짜 이렇게 정말 국회에서 참고인도 아니고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기업 간에 있는 물밑 협상까지도 추궁하고 공개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기업 기밀까지도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군사정부 때나 일어날 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네이버가 라인을 유지하든지 지분을 매각하든지 이것은 기업의 경영적인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냅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네이버 측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고 기업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기업 기밀까지도 공개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기업의 일을 하면 됩니다. 나라는 나라,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되죠.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총무성, 일본의 정부와 일본의 기업, 소프트뱅크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뒤로 빠지는 것이 맞는지 나라가 할 일을 한 건지에 대해서 입법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의안, 국정조사 요구서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경영인 입장이었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네이버에 대한 우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전혀 아무 일도 안 했다, 손 놓고 있었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일본 측하고 어떻게 소통했는지 좀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도 발표 이후에 해당 기업인 네이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가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결정이 되면은 정부에 알려주기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행정지도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는 4월 26일 날 저희가 주1 일본 대사관을 통해 총무성의 입장을 듣고 그 다음에 4월 29일 날은 그걸 전달하면서 네이버의 동건에 대한 최종 입장을 듣기 위한 그 내용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8일, 5월 9일 날 다시 라인 야후 소프트뱅크의 IR 행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유망 표명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7월 1일 대책에 지분 매각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하지 말 것을 대통령실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서 브리핑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도 계속적으로 외교부 장관, 외교부 차관, 제가 직접 각각 각급의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현재 7월 1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건이 남아있는 부분은 지분 매각이 없는, 현재의 지분 매각 내용이 없는 내용에 대한 총무성의 입장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입장이 어떤 것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일본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수용하는 여부에 따라서 정부의 대응 조치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네이버 측의 이야기가 자기 자신들이 협의 잘 이렇게 풀어볼 테니 좀 우리 정부는 지켜봐 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까? 잘 푼다기보다는 네. 이 지분이라는 구조와 전체적인 얽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그렇습니다. 정부는 좀 기다려 달라는 입장입니다. 아, 5분 안에서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죠. 지금 우리 강도현 차관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신중하게 네이버에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네, 차관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번 사건 처음에 지난해 11월에 사실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그때부터 저희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든지 키사와도 긴밀히 좀 소통을 해왔었고, 특히 이번 행정지도 자체는 사실 뭐 지분 매각이 주안이 됐던 것이 아니고 이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 대응안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엄연히 그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LY이기 때문에 좀 사기업이 좀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 민간의 좀 자율적인 판단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정부의 판단 미스거나 혹은 뭐 고의적으로 이걸 어떻게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네요. 제가 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아니 적절하지 정치적인 게 않겠지만 아니라 네, 네이버가 계속해서 뭐 소통을 잘 해왔었고, 특히 이제 문제 좀 이슈가 됐었던 그런 그 자본관계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번 행정 지도 자체가 그 보안 침해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됐던 저희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특히 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 좀 잘 해결되는 그런 걸 좀 신중히 검토하라는 취지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밝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긴밀히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일본 신문에서 이번에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CEO 그리고 소프트뱅크 회장과 일본 총무성이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자본관계에 대해서 라인 야후가 야후 쪽 소프트뱅크 쪽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시스템 분리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답을 하시면서 시스템 부분에 관한 것은 좀 더 일시를 당기신 것 같고, 자본관계에 관한 것은 이번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을 하긴 하였으나 이번에 논의를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본관계에 대한 내용이 리뷰 오브 캐피탈 타이스 부분입니다. 50대 50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답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 관련된 이슈였는데 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우선은 행정지도의 상대방 자체가 대상자가 LY라는 독립된 상장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이제 보안 침해 사고 자체가 발생하게 된 원인 자체가 그 네이버와 라인이 오랫동안 개발 그 작업을 좀 협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개발 환경을 공유해 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이제 지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발을 수탁받은 그런 수탁사가 이제 간접적으로 모회사의 지위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위탁사가 수탁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 지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제자로 LY가 제출을 한 바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뭐 정부와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시간이 LY가 가고 있어요. 짧게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그 결과 이제 보안의 거버넌스 부분 그리고 위탁 관계를 제대로 분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정지도 마무리하고 단기적으로 매각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50대 50 구조에서 더 이상 매각에 대해서는 없을 것이라고 확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장기적인 부분은 뭐 모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업이 중장기적인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확답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난주 저는 네이버 노조와 함께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대표님께도 이제는 참석 요청을 했지만 아마 해외 출장 이유로 나오지 않으셨고요. 그 자리에서 네이버 구성원은
고용 불안 문제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특히 라인 플러스 직원들의 경우 직접적인 장기 단기로 고용 불안이 있고요. 더불어서 점차적으로 기술 유출이 일어나게 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예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기술 유출에 관한 것, 인력 유출에 관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시겠지만 첫눈 시절부터 네이버가 꿈꿔오던 일본 진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저도 또한 잘 알고 있고 대표님도 글로벌 진출에 대한 꿈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좌절 또한 같이 공유가 됐습니다. 저는 대표께서 적어도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네이버 구성원들과 함께 그 의견을 공유를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의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행정지도에서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항목이 지금 이 캐피털 이슈가 삭제된다면 네이버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미 사실은 그 기시다 총리님과 저희 정부에서 해당 부분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주셨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삭제되는 것을 더 바라시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저희는 사실 행정지도를 받은 수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네이버에다 요청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총무성에 대해서 요청을 하라고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